끌어당김 법칙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크릿을 시작으로 밥 프록터, 조 디스펜자 등 여러 유명 인사들이 이 법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 법칙을 믿지 않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끌어당김 법칙의 사실 여부를 떠나 우리가 진정으로 얻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끌어당김 법칙과 정신분석학, 인지행동 치료 등과의 연결점을 살펴보며 이들 이론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삶에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이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끌어당김 법칙을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는다. 그것을 이루었다고 계속 상상하고 그 감정을 느낀다. 그 과정이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끌어당김 법칙의 근거는 양자역학의 진동에 있다. 모든 물질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몸 역시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주 모든 것 또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상상을 통해 몰입하고 시각화하면 이와 같은 방법과 근거로 끌어당김 법칙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칙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학적 근거가 아닌 정신분석학과 인지치료와 같은 현대인들에게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학문과 끌어당김 법칙 간의 연결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신분석학에서 생각과 감정이 행동을 형성한다는 개념은 주로 프로이트의 이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역할을 강조하며 개인의 감정과 생각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었습니다. 무의식은 개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생각, 감정, 기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의식의 내용은 종종 억압되거나 부정적인 감정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사람의 행동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개인의 행동이 무의식적인 생각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의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무의식적인 생각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트라우마가 억압되면 그로 인해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감정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에 따르면 행동은 생각과 감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생각과 억압된 감정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대인관계에서 회피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그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례입니다. 프로이트는 여러 환자를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진행하며 그들의 내면적 갈등과 무의식적 과정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치료적 대화를 통해 환자들이 자신의 무의식적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인의 심리적 문제와 그로 인한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생각, 감정, 행동 간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무의식의 작용과 방어 기제를 통해 개인의 행동을 분석하고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 그의 연구는 현대 심리학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이론은 현대 심리 치료 및 상담 분야에서도 여전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지행동 치료에서도 이와 유사한 원리를 다룹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감정과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교정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생각, 감정, 행동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심리치료 접근법입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개인의 부정적인 생각이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의 인지는 개인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생각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즉, 부정적인 자동사고가 개인의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실패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불안이나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인지에 의해 형성됩니다. 부정적인 사고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사회적 상황에서 회피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행동은 개인이 특정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납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인지를 수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행동은 감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긍정적인 행동 변화가 감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부정적인 사고를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연구에서는 환자들이 자신이 부정적인 생각을 인식하고 이를 수정하는 과정이 감정과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 환자가 나는 아무것도 잘하지 못해 라는 생각을 나는 여러 가지를 잘할 수 있다 로 바꾸었을 때 감정이 개선되고 행동이 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 인지 재구성이라는 기법을 사용하여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연구 결과 이 과정은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치료에 효과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이 인지 재구성을 통해 외상 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수정하고 그 결과 감정적 고통이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행동 실험이라는 기법을 사용하여 환자가 자신의 생각을 검증하도록 유도합니다. 환자는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이 실제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행동을 시도합니다. 연구에서는 이런 행동 실험이 환자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생각, 감정, 행동 간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통해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연구 결과는 부정적인 사고가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며 이를 수정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다양한 심리적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심리학의 여러 분야에서 감정과 생각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심리학적 이론과 행동주의 연구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 수영 선수인 마이클 펠프스는 불안과 압박감으로 인해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각화 기법을 활용하여 경기를 준비하고 성공적인 모습을 상상함으로써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의 정신력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수많은 메달을 획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펠프스는 자신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했습니다. 그는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구분하고 올림픽에서의 성과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메달 수를 정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그가 시각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훈련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펠프스는 훈련 중에 시각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여 자신의 경기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경기 전 준비에서는 경기에 출발하기 전에 긴장감, 대기하는 모습, 수영장에 들어가는 순간 등을 상상했습니다. 경기 중 상황을 상상하며 각 구간에서의 속도, 수영 기술, 경쟁자와의 위치 및 자신이 원하는 페이스를 시각화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결과를 상상하는 것으로 마지막 터치 패널에 손을 대는 순간과 함께 메달을 목에 거는 장면을 생생히 떠올렸습니다. 또한 그는 시각화 과정에서 감정도 함께 느끼려고 노력했습니다. 성공적인 경기를 상상하며 느끼는 기쁨과 자부심, 성취감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실제 경기에서의 감정적 반응과 연결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연결은 그의 자신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훈련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매일 훈련 중에 시각화를 통해 자신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러한 시각화 연습은 실제 경기 수행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각화한 모습대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었고 압박감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 펠프스의 시각화는 그가 수많은 금메달을 획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의 성공은 스포츠 심리학에서 시각화의 효과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학문의 목적은 다르지만 중요한 공통점은 생각, 감정, 행동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생각, 감정, 행동의 효과를 거부할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시험에 합격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는 감정을 느끼며 가능한 한 생생하게 상상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내가 지금 하는 공부를 통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는 일을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상사가 업무 지시를 했을 때 그 일이 쓸모없다고 느낀다면 불만스러운 생각이 가득 차게 되고 결국 그 업무의 결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학교 성적, 직장 생활, 스포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재밌고 즐겁게 임할 수 있으며 일의 능률도 오르고 운동 성적도 향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상상만으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이뤘을 거야. 그러나 지금까지 이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아시겠지만 이는 단순히 상상만으로 결과를 만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상, 감정, 그리고 행동이 모두 중요합니다. 이는 상상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상과 감정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한 행동의 도구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용한 도구가 있는데 써보지도 않고 말도 안 된다며 버릴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좋은 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내면에 감춰진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찾아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 과정에는 많은 도전과 자기 관찰이 필요하며 자신의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결국 자신의 감정을 통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의식을 발견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 행동에 부스터를 달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